말로 시작합니다. 이 부부부터 이제 완전 분위기가 바뀌죠, 책에. 네. 네, 욕망 덩어리. 네. 이제 그 전형적인 세속의 삶을 네. 보여주죠. 네. 모든 상황, 자기 눈에 보이는 하루하루를 느끼고 감탄하며 스타르타는 걷습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함 없이 이처럼 단순 소박하게, 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역시 있는 그대로 그냥 사색 없이. 맞아요. 그리고 호박이나 바나나의 맛도 예전과는 달랐다고 네. 하는데 바나나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을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겠다. 아, 그렇겠죠. 세상 다르다, 진짜. 세상 달라. 그동안은 이제 좀 부정했던 거, 네. 간단하게 음식의 맛이라는가 이런 이제 식욕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나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겠어요. 혀가 살아있어. 네. 미래가 살아있어. 저 이런 거 비슷하게 느껴본 게 다이어트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간을 안 하고 막 그렇죠. 먹는단 말이에요. 풀떼기를. 그러다가 갑자기 막 떡볶이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럼 미쳐. 입안이 요동을 쳐. 이 바나나로 요동을 친 거네요, 그럼. 안에 재료가 뭔지 막 비룡처럼 막 모르겠고. 그러니까 완전 미각이 죽어 있다가 먹는 거 줄 터지고. 다시 살아났네요. 이분도 그러니까 바나나를 맞아. 지리탕과도 먹었지. 맞아요. 그렇네요. 이분이 이제 강가에 있는 뱃사공이 집에서 하룻밤 머물잖아요. 밤에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빈다가 왜 자네 나를 떠났지? 하는데 두 팔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데 여인으로 변해요. 여기서 뭔가 암시를 하죠. 이제 네. 점점 뭔가 세속에 나 말리지 마라. 삶을 들어가겠다는. 이게 약간 헬스의 작품 보면 이런 부분 좀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의식? 이게 그 꿈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면은 그를 이제 성장시키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의 어떤 단면을 읽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갑자기 막 얼굴이 바뀐다던가 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던가 막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나와요. 소위 이제 약반 듯한 그런 장면. 약간 현실인지 가상인지 네, 그 데미 맞아요. 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 논리를 떠나버린 어떤 네. 그렇죠. 싱클레어가 약간 꿈인지 그 전쟁에서 약간 기절하는데 네. 그 데미안의 얼굴이었다가 맞아요. 그 데미안 엄마 베아트리체? 맞아요. 베아트리체 얼굴이었다가 했는데 또 둘 다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 황해의 1위에서도 나오잖아요. 다른 세상으로 갔다가 막 이거 보면은 꿈에 나온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존재들. 그렇죠. 뭔가 심경 변화를 이렇게 네.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자, 꿈에서 깨어나니 강물이 희끄무레하게 빛나고 숲속에선 부엉이 울음이 은은하고 아름다운 가락으로 울려왔다고 합니다. 속세의 꿈을 꾸고 인정받은. 나쁜 게 아니라고 은은하게 아름답게 울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꿈을 꾸고 그렇죠. 네. 여기는 쇼니 읽어줘도 되겠는데 뱃사공 중요하니까. 스타르타가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근데 돈은 없어요. 돈은 없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뱃사공한테 부탁을 하죠. 강을 건너야 되니까. 네. 이제 강을 건너면서 이 강이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라고 하니까 뱃사공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나는 자주 이 강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자주 이 강의 눈을 들여다보곤 하였습니다. 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을 하지요. 근데 뱃사공이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사실 후반부가 진짜 중요한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이 말의 깊이를 몰라요. 그렇죠. 시타르타가. 흘려듣죠. 네. 그한테 지금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 돈 없는 게 불안한 거 아니에요? 됐어, 이제 도착한 뱃삭 내야 되잖아요. 택시 탈 때 택시 탈 때. 요금 올라가는데 난 3,000원밖에 없는데. 이렇게 시타르타를 더럽히는. 난 중생이니까.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하면은 네. 안 태워줄까봐 좀 걱정했는지 건너편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고마운데 뱃삭도 없고 또 뭐라고 할까봐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바라문의 아들이자 사문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 나중에 가는 거 아니야? 자기는 아버지한테도 안 돌아갈 거고 바람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중요한 필살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인도 갔었잖아요. 네. 거기서 인도 브라만 친구를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시장에서 싸움을 붙었었거든요. 진짜요? 제가 한국 사람이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만 가는 시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 저를 쳐다보고 저랑 다른 친구들이 쳐다보고 등쳐먹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라만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질렀는데 뭐라고 싸웠는지 알아요?
내가 누구누구 자식이고 누구누구 그 혈통인데 너의 아버지 이름을 대라 이러면서 써. 와.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걸. 말문이 턱 막힌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라니까. 네 아빠 뭐 하시니 이렇게. 우리 아버지 뭐 하신지 알아? 이런 거네요. 우리나라에서보다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게. 하긴 인도가 이제 카스트 제도가 딱 응. 현재까지도 고착화 돼 있잖아요. 응. 신분 제도가. 응. 신분에 따른 뭔가 응. 이렇게 특권? 그쵸. 네, 이게 있는 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진짜 친구가 나는 브라만이고 내 아빠 누군데 네 아빠 누구니 이러니까 상대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깨갱했어요. 조선시대 생각나네요. 내가 양반인데 어쩌 삼놈이. 뒷짐지고. 내 친구 외소했는데 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믿는 게 있었어. 그래도 뱃살공이 뭔가 따로 요구하진 않고 이제 기대도 안 했다고 하면서 다음번에 맞아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죠. 자, 다시 시타르타가 길을 걷는데요. 이렇게 젊은 아낙네를 만납니다. 달래하다가. 네, 갑자기 빨래하다가 나무타기라고 부르는 몸짓으로 시타르타를 유혹을 해요. 저는 여기서 나무 타기가 뭔가 좀 궁금했어요. 매달리는 거죠. 뭐.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 이게 뭔가 성적인 그 유혹인가? 이런 그쵸. 생각이 그렇겠죠. 매달리고 이제 다리 감고. 어머. 타고 올라가는 거죠. 왜 이렇게 좋아? 신났어.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반전인 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시타르타가 이제 일반인들이 할 만한 그런 욕정에 사로잡힌 모습이 네, 보이죠. 맞아요. 그것도 되게 갑자기 세게 훅 들어가. 그러니까 훅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 이게 그럼 마구니라고 하는 건가? 그게 뭐예요? 악마, 그러니까 불교에 나오는 그 마구니의 시였구나 이런 거. 붓다가 깨달음, 보리수에서 깨달음 정자 자세라고 있을 때 계속 두 번의 공격이 오잖아요, 마귀들의. 맞아요. 그 마귀들이 이제 두 번째 왔을 때 이제 항마 촉진, 이 땅을 가리키는 이 손짓을 하면서 이제 신령들이 그 마귀들을 없애줘요. 그 인정받은 거죠, 땅 속의 이런 전령들에게. 너는 깨달은 자고 우리 너를 돕겠다. 약간 이제 신격화되는데 이게 약간 그 유혹이라고 하는 악마 이런 건가? 이거를 이제 시련이라고 하나? 속세로 가는 길에? 그런 악마가 유혹하는 장면 네, 그런 거를 그런가요? 뭔가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거. 그 도시 입구에 그리고 도착하자 만난 사람이 카말라잖아요. 네. 도착하자 만나. 첫눈에. 무척이나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시타르타의 마음에 가슴이 기쁨에 뛰놀았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자마자 이런 광경을 보게 되다니 좋은 징조로군. 남자네. 이런 말하죠. 여기서 이제 남자가 드러나죠. 남자다움이. 네. 여기는 내면의 소리가 안 된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반했나봐요. 제대로. 건강해, 자아가. 아니 진짜 예뻤나 봐. 그니까. 갑자기 겉모습에 신경을 막 씁니다. 그렇죠. 자기 막 먼지 많고 하는 사실 거. 거의 여기까지 이제 보이는 시타르타는 거의 거지잖아요. 네, 완전 뭐 가릴 때만 가리고 가리는 것도 잘 안 가려져 있어. 수염 무성하고 먼지 뒤집어서 이렇게. 겐지스가 앞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안돼 아니야.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속세로 가는 길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완전 녹망. 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카밀라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도 말을 진짜 잘해, 청산유수. 그러니까 진짜 뭔가 시타르타를 어린애 다루듯이 이렇게 달뤄요. 말할 때 보면 같이. 시타르타도 말을 진짜 잘해요. 자기, 시 잘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를. 그 여자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어디서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랑 대화하려고 이제 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그대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드리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 야 이거 작은 멘트로 이거 쓰기 딱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친구가 아니 이게 진짜 포인트가 많아. 여자가 좋아하는 예쁘다고 했지. 감사. 그 사실에 또 감사하다고 했지. 아니 그런 말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신기해요. 그렇지. 내가 여기 온 이유. 걸어온 이유. 네, 그러면서 카밀라에게 이제 친구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스승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카말라요? 부분도- 네, 카말라에게. 이 부분도 이제 또 여자도 빠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스승이 되어달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통적으로 사귀어달라? 이런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스승이 되어달라는 말은 굉장히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존중해주는 느낌도 나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시타르타가 카말라를 뭔가 진정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대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우고 싶어서 그죠. 카말라에게 접근했다는 생각도 목적이 들거든요. 있어, 목적이. 일단 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어, 거지. 그렇죠. 맞아. 가마 타고 다니는 하인 거느리고 그치, 그냥 나무 타기 이런 애는 안 되는 거지. 빨래하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카말라가 한번 또 차잖아요. 까인다고 해야 되나? 맞아. 카말라가 약간 튕긴 거죠? 네, 튕겼죠. 튕겼어요. 멋진 옷을 입고 예쁜 신발을 신고 돈도 두둑해서 선물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네요. 조련 시작. 멋남이 되어 와라. 그렇지. 아, 이 구절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시다르타가 본격적으로 속세의 모습을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끌어줬네요. 그렇죠. 카밀라가. 약간 가르침을 주는 것을 이제 본격 속세로 입문할 수 있도록. 가리는 것도 제대로 가리고 와라. 쇼타르타가 웃었어요. 웃겼나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진행되다 보면 시다르타가 뭔가 키스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막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준비된 남자다. 온갖 거를 다 참으면서 왔으면서 갑자기 저돌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쁜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어찌 명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입을 방금 터진 무화과 열매에 비유해요. 그리고 자기 입도 붉고 싱싱하다고 우리 둘이 맞춰보자고 해. 아니 장난 아니야. 어디서 배운 거야 대체? 그러니까요. 아 진짜 장난 아닌데요? 야, 강제로 할 거라고 하잖아요. 안 받아주면. 어머나. 어머, 이거 박력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근데 카말라도 진짜 장난 아니야. 한 번 입 맞춰 봐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많은 단맛을 줄 수 있는 그 입에서 당신은 단 한 방울의 단맛도 얻지 못할 거라고 딱 얘기해요. 아, 진짜 고수의 굳이 고수. 사랑 누름에 짜증이 나네요. 물어 뜯긴다는 말이죠. 아, 정말 외롭네. 피철철. 이제 자, 카말라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다는 말이 아무도 안 하네요. 내 대본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니 이게 참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반적이라면. 네. 사장님 한번 해주세요. 네. 나는 사색할 줄 아오. 나는 기다릴 줄 아오. 나는 단식할 줄 아오. 이런 남자 어때요? 대단한 아니야. 대단한 게 아니야. 대단한 능력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너무 대단해. 아, 치킨도 혼자 방에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치킨 안 드실 것 같은데. 느긋하고. 자긴 좋겠죠. 남친으로 어떠냐고요. 카톡 답 안 오고. 본인은 하가 풀리면 오겠지 하고. 기다릴 줄 아니까. 난 그동안 네이트에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와요. 어떻게 하죠? 그 순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사장님 판녀예요. 오, 갑자기 커밍아웃 됐어. 그리고 시를 지을 줄도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대단해요. 이 소리 듣고 카말라 반했잖아요. 진짜 좀 약간 카말라가 낭만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를 지을 줄 안다니까 여기서 뭔가 좀 혹했나 싶은 게 이제 시가 마음에 들면 입맞춤을 한번 해달라고 이제 시다르타가 부탁을 하잖아요. 네. 저돌적이게. 아니 근데 번역이 단순한 건지 아니면 진짜 여자 마음에 들게만 구절을 읽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시라고 해봤자 신들에게 자신을 바치느니 그 젊은이 생각하였지. 차라리 아름다운 카말라에게 자신을 바치는 편이 더 나으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도 시를 지어준 남자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쪽에도 말이 있긴 있는데 이제 사문도 있고 한데 연꽃 같은 그녀를 보니까 이런 신적인 마음보다는 카말라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홀리네 말로. 네. 말로 다 해버리네. 그리고 입맞춤 해달라고 하잖아요. 시 잘지 마음에 들면은 시가 헌정시 헌정해요. 그래서 이제 카멜라가 정말 좋아하죠. 이 시를 듣고. 손뼉쳐요. 네. 손뼉 친다는 물개 대목. 그리고 이제 키스. 오. 오랫동안 입맞춤 한다네요. 카말라도 이거 더 웃겨요. 어떻게 입맞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카말라. 시다르타가 더듬거린다고 나와요. 유일하게 뭔가 조금 인간적인 면이 보이지 않나요? 오, 시다르타가? 속세의 맛. 깜짝 놀랐어. 바나나보다도 맛있는 맛. 왜 이래? 참고로 우리는 문 앞 밖에 있니다. 네.
본격적인 이제 욕망의 길로 들어가는 네. 참고로 이 책은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의 작가 헤르만 헤세가 쓴 책입니다. 여기도 계속 이제 이걸 또 키스로 또 깨우치잖아요. 역시. 그렇죠.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 마사 모든 걸 깨우치는데 키스로 들어게 깨닫는 게. 배웠어요. 내가 거의 고행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뭐 정말 콜랐지. 아니 다음날 카말라 만나러 가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부유한 상인 카스와미를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카말라가 진짜 스승이에요. 진짜 음. 본격 맞아요. 욕망에 들어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주네요. 이제 사랑을 이제 좀 깨우쳤다고 해야 되나? 사랑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 물질적인 네. 욕망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가와스미를 만나게 되죠. 네.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시타르타고 운이 좋다고 약간 마술 부린 거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말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색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안다면 마술을 부릴 수 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혹시 기다려야 되나? 기다릴 줄 알아야 되나? 좀? 그렇죠. 카말라는 이제 시타르타한테 사랑에 빠져요. 카밀라는 진짜 시타르타를 이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가능성을 그쵸. 카말라 진짜 사랑했죠. 예, 진심으로. 그리고 동등한 입장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제 상인이랑 이제 동등한 입장이 되라고. 그 집에 가서 그를 만나고 그걸 면접을 보잖아요. 네. 면접을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기 특기를 얘기하는 게 참 대단해요. 예. 사색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안다는 것을 어필해요. 이 주제 아니에요, 결국? 제가 내일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잘릴 것 같은데. 특기 얘기해보세요.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저는 사색할 줄 알고. 아니 그만. 나오지 마세요. 근데 이거 다 이제 가스와미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쵸. 일단 다 씻고 글 알고 쓸 줄 아냐고 물어보는데 딱 이 말 듣고 자기 합격. 여기서 무슨 시 같은 거 짓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합격. 여기서 막 사람 배워야 돼. 그리고 여기서 아직까지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면서 카말라가 시킨 대로 상인과 동등한 입장에 있잖아요. 네. 역시 카말라를 위해서. 네. 이제 카말라에게 배우기 위해서 이제 연애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카말라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자, 마을로 쌀 구매를 위해 출장을 갔는데요. 시타르타가 쌀이 이미 팔리고 없어요.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며칠 동안 그 마을에서 즐기면서 재밌게 지냅니다. 파티에도 초대받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유한 상인 카마스와미가 엄청 화내고 비난하는데 시타르타는 오히려 되게 당당하게 막 허허실실 웃어요. 이제 그는 이제 돈을 버는 이유가 단지 이제 무력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카밀라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이니까 이제 좀 집착하진 않는 거죠, 아직까지 물질적인 것에.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그 뭔가 현세 속에 들어갔으면서도 완전히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삼자 입장에서 좀 그쵸. 관찰하는 입장으로 보는 것 아직도 같아요. TV 보듯이 지금. 네. 아직까지는 좀만 스틀리면 다 벗고 다시 갈 것 같은 맞아, 맞아. 다시 수행하러. 녹양원으로 간다 이건가? 네. 이 모든 것이 다 어린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타르타는. 그렇죠. 화내고 이러는 거 맞죠? 아직 세속적인 것의 힘을 아직 몰라요. 그것에 대한 그 욕망의 소용돌이 같은 거? 그런 걸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우리가 중생인 거죠. 그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내고 화내고 고통받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삶이 고통받고 이런 거라고. 그쵸. 아직 관조적 입장으로 세상을. 아직 자기가 현생을 사는 인간이 아닌 거죠. 현자네요. 아직까지는 현자의 마음. 약간 아직까지는 현자라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교만? 그냥 책으로만 세상을 아는 사람. 글로 배운 사람? 그쵸. 연애도. 세상을 글로 배운 사람인 거죠. 아직 체험을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근데 뭐든지 잘하나 봐요. 카말라가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애인이라고 부르던데 맞죠? 호칭이 바뀌어요. 그리고 최고의 연애대장이라 극찬을 해요. 오. 카멜라가 단단히 빠졌어. 네. 그러니까요. 근데 시타르타가 또 여기서 고빈다한테 하는 것처럼 약간
나는 당신과 마찬가지니까 당신도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 않잖아 하고 어린애 같은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지. 그것이 바로 그들의 불가사의한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카말라 아까 그 여자는 안 되고 이 카말라는 되는 게 진짜 그 약간 영적인 이 카말라가 조금은 생각이 있는 자기가 인정한 사람이라고 느꼈나 봐요 정말. 근데 너무 이게 안타깝지 않아요? 사랑 안 한다는 거잖아요. 베르소 아니에요? 마리가 나 사랑해 했는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사랑이라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 거지 카멜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싶다는 건 인간들이 아닌 것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좀 하찮게 생각해. 맞아요. 세상의 이치란 이런 걸 깨닫는 것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지금 사랑이라는 것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자기 연인한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뭐 사랑신 스마트라 응. 그거예요. 카마수트라. 카마수트라. 아니 카마수트라는 사랑의 신이 아니라 저기요. 우리 19금 방송 아니에요? 그런 남녀 간의 합을 네. 적어놓은 그런 뭐라지 경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그렇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카말라라는 이름도 그 카마스투라에서 나왔다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여기 있는 현생 사람들이 낯선 존재? 네. 그렇죠. 아직까지 세상의 쓴맛을 몰라요. 이제 근데 이제 여러 해가 지나죠. 네. 그렇죠. 세속과 나태함이 뚫고 들어와서 그의 영혼을 메워요. 부자가 되어서 열반이 아니라 세속의 모든 것에 통달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염됐죠. 세속에. 그렇죠. 네. 완전 빠져들었어. 완전 물들었어요. 일단 술을 배웠어. 맞아. 아, 술 배우면 다 배운 거죠. 술 마실 줄 아는 다 배운 것 같아요. 여자랑 근데 동양에서는 약간 술이 되게 약간 치거나. 조사분들께서 술 마시고 이렇게 막 코 빨갛고 계속 맞아. 자는데 자는 게 아니야. 근데 시타르타는 좀 그거랑 좀 거리가 멀죠. 술도 배우고 이제 돈의 맛도 알아가지고 자동차에서 돈도 벌고 여자랑 카멜라 말고 다른 여자랑도 즐기고 도박도 하고. 그렇죠. 근데도 아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아직까지 교만해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시타르타는 뭐 초창기 때부터 마음가짐이 지금까지 뭔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같아요. 그쵸. 자기가 뭔가 남들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쵸. 너희들이 하지 못한 건 나는 할 수 있다. 그 황야의 1위에도 약간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도 뭔가 나는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그쵸. 그런 생각을 근데 하잖아요. 약간 이거를 단순히 교만하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실제로 그렇긴 해요. 남들보다 깨어있고 똑똑하고 지적이고. 근데 단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것만이 다가 아닌 걸 아직 모른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점차 부유해지는 동안 어린애 같은 사람들과 닮아갈수록 그만큼 더 그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게 단순하잖아요. 대부분 자기가 봤을 때 맨날 고행하고 사색하고 이런 게 그걸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부러운 거지 막 더 단순해지고 싶고 막. 그것도 그런데 욕망이 욕망을 부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더 버니까 더 벌고 싶고 더 예쁜 여자 만나고 싶고 계속 욕망을 부르는 거죠. 아예 안 가질 때는 그냥 안 가진 채로 살 수 있는데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또 내린 결론이 자기가 이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이 자신들, 이 사람들은 삶의 중요성을 부여할 줄 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목표?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좀 공감 많이 갔어요. 황야의 1위도 그랬는데 황야의 1위도 계속 그 일반 사람들 사는 거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저도 뜬구름 잡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 인간이거든요. 명상하시잖아요. 대단한 명상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먹고 다니즘에 최적화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대단해 보여요. 나도 막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성격상 결국엔 좀 그렇게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서서히 그는 부자들이 잘 걸리는 영혼의 병에 걸려요. 한번 걸려봐도 될 것 같은데. 걸리고 싶습니다. 부자들의 병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란 거는 자신의 욕망을 찾아서 뭔가 더 새롭거나 더 신기하거나 이런 거 아름답거나 이런 것을 계속 갈망하는 존재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시타르타는 뭔가 진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인데 이제 반대로 뭔가 욕망을 계속 찾죠. 예, 그런 게 부자의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노름에 계속 빠져 지내잖아요. 네. 카말라가 갑자기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카말라가 고타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할 거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 진짜 그렇잖아요. 약간 카말라가 경고한 것 같아. 그래요? 정신 차리라. 너에게 그 영적인 느낌이 이제 점점 없어져. 없어지니까. 몸을 이제, 섞을수록? 정신 차리, 아니, 점점 그런 것도 있는데 딴 여자도 만나고. 좀 정신 차리라. 근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못 알아먹는 인간이니까 보니까 약간 애둘러가지고 착한 것 같아. 나 카메라 너무 착하다. 봐봐요. 자기 이제 싫은 소리 슬슬 하니까 그녀가 권태롭고 시들어가는 기색이 보인다 하지를. 아니, 뭐, 여기 나오려고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꿈을 꾸잖아요. 또 꿈이네요. 네, 카말라가 키우는 새가 죽었는데 그 새를 새장에서 꺼내보다가 골목 밖으로 휙 던지는 꿈을 꾸고 놀래서 깨요. 그 이제 깨달음이 오잖아요. 네. 무의미하게 자기의 인생을 여태껏 질질 끌고 왔었구나라는 생각으로 별장의 망고나무, 이번에 망고나무, 무화과나무 이어서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죠.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 유의를 반복한다면 어떨까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시타르타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네요. 그 또 예. 앉으니까 명상. 보통 일반이라면 이런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텐데 뭔가 끝까지 자기가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진리, 찾고자 하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깨달아서 또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든지 끝을 봐야 돼. 계속 살면서 좀 술에 쩔리고 맨날 토하고 또 먹고 애들이랑 놀고 의미 없는 시간 보낸다고 해서 머리 지끈거린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왔는데 또 맺고 끊음도 잘하는 게 그렇게 딱 오니까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정원도 버리고. 그래서 카스왑이랑 그 주위 사람들이 찾는데 이제 카말라는 딱 느끼고 세상의 문을 열어서 그녀의 새를 날려보내주고 대문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카말라도 대단한 게 진짜 붙잡지 않고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진짜 잘. 그게 힘든 건데 찾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운명을 이제 카말라가 스스로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이제 언젠가 떠날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좀 더 뭔가 큰 것을 할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되게 보내줘요. 그리고 지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이. 그리고 본인도 기이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고타마에게. 근데 임신을 해버렸어. 따단. 그 이제 숲속으로 다시 가잖아요. 네. 숲속으로 가면서 굉장히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미친 장면이 듯이. 나와요.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황해일이가 갑자기 밥 먹다가 뛰쳐나와가지고. 나 그거 생각나던데. 이거 아마 들으시는 분은 지금 이걸 들을 게 아니라 황해의 일을 찾아 읽어야겠다. 제가 황해일이 너무 팬이어가지고. 나름 다 좋은 것 같네. 어쨌든 헬스 책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너무 힘드니까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싶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죽음으로써 뭔가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 느낌?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죄라고 하는 건가요? 스스로 목숨 끊으면? 그렇죠. 그런 말은 없죠. 그게 기독교인가? 난 기독교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불교는 모르겠어. 쪽에서는 스스로 끊어버리면 최고의 벌, 지옥? 근데 그건 기독교. 불교에서도 스스로 목숨 끊으면은 좀 굉장히 안 좋아요. 불경한 거예요? 깊은 지옥으로 간다? 그래요? 네,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입에서 옴을 내뱉습니다. 옴. 여기서 말하는 옴이 그 우리가 아는 그 옴마니 밤매옴 할 때 그 옴이죠. 궁예. 궁예. 내가 미륵이니라. 그 궁예가 마구니가 씌었다고 때려 죽이지 않나요? 그 그래요? 철퇴 같은 걸로. 너 마구니가 씌었구나 하면서. 어머. 4달러 아저씨가. 4달러. 요즘 그 4달러 유행하던데. 아니, 유행 지났어! 지났나요? 유행 지났어! 아니 계속 그 아저씨 방송 뭐 잠깐 나오시는 거 있거든요. 공중파 말고. 그 맨날 캡처 당해요. 초등학생들이 4달러. 나 아저씨 알아면 4달러라요. 초등학생들이. 네. 그리고 풀썩 깊은 잠에 빠졌다 일어나 새롭게 태어난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 자신의 곁을 지킨 승려를 보는데 그 승려가 바로 그 옛날 절친 고빈다였죠.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고빈다는 시타르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요. 옷을 너무 좋은 거 입고 예쁜 신발을 신고 있어서 시타르타인지도 몰라보고 그가 순례중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놀라워해요. 맞아요. 그냥 딱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을 그냥. 네. 규정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시타르타는 이제 고빈다에게 형상이란 무상한 것, 덧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방금 무언가 자다 깨놓고. 방금 자다 깨놓고. 한참 속세 있다가 이제 깨쳐놓고는 또 고민나한테 또. 뭔가 고빈다랑 만나면 굉장히 자기가 깨우친 척하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장치를 해놓는 게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모르겠다. 엄청 오래 잤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아니, 되게 사람이 풀숲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 옆을 먹지도 않고 지켜줬잖아요. 착해. 근데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 잔소리 잔소리. 그리고 조롱해요. 한참 얘기해주다가 얘기하잖아요. 자네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고맙다고 먼저 하게. 근데 점점 말이 쉬워져요. 맞아요. 깨닫는 게. 맞아요. 점점 뭔가 심플해지죠? 맞아요. 시타르타의 말과 겉모습에 고빈다는 그저 높은 귀족에게 하듯 인사를 하고 자기 갈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갔어. 고빈다는 시타르타가 약간 맛이 같다 생각하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옷도 이상한 거 입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봤고 뭐 사람들이랑 놀아도 받고 술도 먹어봤고 여자랑도 그러고 너 술 먹고 토해봤니? 하니까 그래 이제 저 친구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났어요. 자, 기쁨으로 넘치는 슈타르타는 이제 단식, 사색, 기다림이라는 세 가지 재주도 자신에게 남은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다시 원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강물이 보이고 강물 역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언제나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흥겨워하는 것을 봅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를 한번 파괴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알에서 깨어나듯이 새가 알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heb세가 쓴 데미안에서 그것처럼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돼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 원래 부탁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강물이 그런 보리수 나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 시타르타한테 뭔가 새롭게 깨어나게 되는 거죠. 네. 보면서 그거를 네. 자, 이 모든 쾌락과 어리석음은 자비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였으며 다시 옴을 듣기 위해서였으며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깨달음 참 빨라요. 뭐든지 네. 스스로.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길과는 상관없이 그 길이 어떻게 나 있든 상관없이 그 길을 가야지 하고 깨닫습니다. 저 여기서 진짜 감명 깊었어요. 왜요? 어떻게 나 있든 상관없이 그 길을 가야지. 왜냐면 초반에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 동그라미 안에 살고 있다고 고빈단 나선형이라서 어떻게든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는 그 길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가야지 하고 깨달으니까 이 말도 너무 좋았어요. 멋있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멋있네요. 나도 내 길을 가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 만에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가기는 힘들다는 걸 깨닫고 또 번뇌했어요. 저는. 맞아.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 강물을 바라보며 이 강물 속에 시타르타는 빠져 죽으려고 했지만 동시에 새 시타르타는 이 흘러가는 강물에 깊은 사랑을 느끼고 그 강을 곧바로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해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밀고 나가는 거. 강물을 바라보며 이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르며 끊임없이 흐르지만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며 언제 어느 때고 항상 동일한 것이면서도 매 순간마다 새롭다 하며 스스로의 이해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또 감탄할 줄 알아요. 점점 이제 자기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뱃사공을 만나네요. 네. 자, 다시 다 건너고 나서 뱃삭이 또 없다고 또 그래요. 네. 반복. 근데 이번에는 더 귀찮게 이제 제자를 받아달라고 해요. 돈 없는데 제자 받아달라고. 아니 또 건너면서 걱정했으려나 이번에도 뱃삭이 없는. 근데 이 부분이 좀 재밌는 게 이제 사실 세상은 바뀐 게 없잖아요. 지금 시타르타만 바뀌었잖아요. 뱃사공도 예전부터 봤던 사람이고 강물도 옛날부터 존재했던 건데 이때까지 못 보다가 이제 그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작인 것 같아요. 자, 뱃사공 이름은 바주데바예요. 바주데바와 강기슭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에 구루터기 위에 나란히 걸터앉아 시타르타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얼마나 길겠어? 바주데바라는 인물이 정말 그 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강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존재잖아요. 끊임없이 그냥. 그리고 이제 그냥 시타르타는 계속 얘기하고 그냥 계속 받아주고 여기서 뭔가 그 바주데바의 역할이 뭔가 현자, 현인, 깨달은 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고타마의 또 다른 모습?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바주데바는 자기 잘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들어줄 줄 아는 거 제일 잘한다고.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입 밖으로 잘 가르칠 줄 안다면 자기가 현인이 되었겠지만 그냥 한낱 뱃사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좋게 얘기해요. 말 다 끝나고 나서 그 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바주데바는 강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며 함께 하자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이 시타르타한테 바주데바가 진짜 필요한 인물인 게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보면은 그 고빈다 보세요. 그래서 말대꾸 할 때마다 얼마나 쿠사리 먹어요. 마음대로 안 하게 해주면 그 사무 늙은 사무 갑자기 막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잖아요. 자기 얘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 성격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니까 얼마나 이 사람한테 중요한 존재예요. 아무 이게. 말도 없이. 응. 여기서 고빈다 했으면은 그런데 자네 어떻게 돈을 벌었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얼마나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해요 진짜. 이 작품에서 강은 실질적 주인공이고 일체의 모순이나 대립을 융화시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모체로 상징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네, 저희한테 좀 너무 어려워요. 네, 이건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주데바는 그 두 번 다 뱃삭 안내 시타르타 뱃삭을 받기 위해 같이 있자고 한 건가? 뱃삭도 벌 겸 둘이서 벌면 더 많이 벌어.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둘이서 그래도 더불어 정답게 살아가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시타르타가 다음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다음 경지로 가기 위해서 계속 강을 한 번씩 건너요. 그렇죠. 강을 건널 때마다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잖아요. 이제 시타르타가 내면의 질문에서 외부로 바뀌어요. 바주데바한테 계속 질문하잖아요. 맞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비밀들을 강으로부터 또 배웠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바주데바가 얘기하고. 그 진짜. 바주데바가 이제 강에는 현재만 있을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바로 이런 것이지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모든 것은 본질과 현재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에는 뭔가 단일성에 대한 깨달음을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응원이다. 그러니까 강물이 시간이라고 봤을 때 시간의 흐름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항상 동일한 것이면서도 네. 매 순간 새로운 어떤 것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현재 있는 나만 내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나도 나를 이루는 나고 미래에 있을 나도 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그렇죠. 하네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기운이 소문이 나긴 나나 봐요. 아 진짜 인도 사람들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니까요. 아니 진짜 나루토의 두 사람 말 안 하면서 지내는데 자기들은 또 현인 또는 마술사 또는 성자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래 막 질문을 던지는데 두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아니 보통 저게 좀 웃긴 사람이 있다 아니면 뭐 저기 집이 엄청 부자라거나 뭐 특이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 몰려가서 보는데 여기는 저게 현인이 있다면서 몰려가고 막 그런데 이제 아무 말 안 하니까 헤헤 헛소문이었나 보고 하면서 다 돌아가.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타르타는 어느 순간 뱃사공과 강의 존재를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어떤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 존재의 대단함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승려들이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해요. 바로 세존이 위독해서 극명왕생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 고타마 시타르타가 네. 그렇죠. 근데 자꾸 시타르타 이름 때문에 저는 계속 고타마의 일생이랑 자꾸 동일시시키면서 생각해요. 비슷하기도 해요 보면. 비슷하기도 하면서 좀 다르기도 하면서 그 불교 철학 자체가 우리 다 각자 개인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약간 승부를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모두 좀 시타르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내 안에 붙여. 그렇죠. 약간 그래서 이게 일부러 이름도 이렇게 짓고 약간 헷갈리게 이렇게 좀 해놓은 것 같기도 해요. 하긴 뭔가 불교에서 강조하는 그런 교리라는 게 구도자의 길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반추하면서 네. 사유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뱃사공이 되잖아요, 시타르타가. 네. 그러면서 강물과 거기 강을 건너는 배를 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되게 하찮게 생각했었는데 한 귀로 흐르지 않네요.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좀 들어주는 거죠. 그 옛날에는 항상 자기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내면 자아만을 깨달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수행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걸 바주대바한테서 많이 배우게 되죠. 정말 잘 배우고 있네요, 맞죠? 네. 그러니까 뭔가 삶에서 이제 일상에서 매일매일 느끼면서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네. 깨달음을 얻는 하나의 방도가 아닌가 이렇게 네. 깨달은 것 같아요. 의심 없이. 네. 그리고 이 듣는 게 굉장히 대단한 힘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잊고 있던 또 하나의 여성 카말라가 등장해요. 네. 카말라가 딱 잠깐만 나왔다가 사라질 것 같은 인물이었는데 또다시 등장을 해서 시타르타에게 또 다른 것을 알게 해주죠. 그리고 그 말도 지켜요. 그 자기가 귀의할 거라고 했잖아요. 정원도 바치고 정말 예존생활 청산하고 정원을 고탐할 제자들에게 헌납하고 가르침에 기해서 어린 아들과 함께 그 세존의 마지막을 보러 가던 중에 강가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카말라가 뱀에게 물려서 뭔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나오죠. 네. 네. 근데 또 운명적으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타르타랑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야 되네. 이 보면은 어린 시타르타가 이제 집에 돌아가지고 떼쓰고 쉬어가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들로 나오는. 네. 그 울음보 터뜨리고 이러니까 애가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 전혀 모르는 곳으로 모르는 사람 만나러 가니까 음. 자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울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귀하게 자라왔잖아요. 네. 이제 남들보다는. 그렇게 이제 쉬려고 바닥에 앉았는데 카말라가 자꾸 검은 뱀 한 마리에게 물려요. 애가 바나나 먹는 동안. 바닥에 그냥 앉으면 안 돼, 정말. 네, 맞아요. 이 진짜 무서워요. 우리 엄마 쯔쯔가무 시험 걸렸는데. 진짜 쯔쯔가무시. 교과서에 나오는. 씻고 했어요. 엄마가 건강하셔서 이겨내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 뱀에 물리니까 어린 아들이 울부짖고 난리가 나죠. 살려달라고. 네. 그걸 또 바주대바가 듣고 두 모자를 오두막으로 데려와요. 네. 이제 운명적으로 여기서 이제 카밀라의 임종을 네. 지켜보게 되죠. 네. 시타르타가. 한눈에 알아봐요. 역시 시타르타는 잘 기억하나 봐요, 사람 얼굴. 다들 못 알아보는데. 본인만 변화하고 다른 사람들 똑같아서 그런가? 왜냐면 본인은 너무 세상 풍파 다 겪어가지고 얼마나 변했겠어요. 그렇죠. 시타르타는 자꾸 뭔가 바뀌잖아요, 내면이. 그녀는 또 알아봐요, 나름. 그 눈빛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좀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평화를 얻었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진짜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그 막 이런저런 얘기를 보통은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시라 하는데 그래도 그 얘기는 하던데. 당신 아들이라고. 맞아, 맞아. 그러면서 이제 말을 더 이상 할 말은 많지만 네. 이제 죽어요. 네. 그렇죠. 이 카밀라의 죽음이 굉장히 의미하는 게 많죠. 네. 그렇죠. 이제 인간의 생로병사? 이런 것도 좀 깨닫게 되고. 동일성. 삶과 죽음은 동일하다. 그렇죠. 여기서 본격적으로 그런 윤회, 이제 불가에서 말한 윤회라는 의미를 네.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의 눈으로 목격한 최초의 죽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또 아이까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했잖아요. 잉태해서 그리고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생겼어. 죽음으로 인해 또 다른 생명을. 카말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기만 하고 떠나요. 모든 걸 주네. 아니 예쁜 여자들이 나쁜 남자한테 빠진다더니 다 주고 떠났어. 그러네. 세상 만사 다 준다는 남자 얼마나 많았겠어. 맞아. 여기서 이제 뭔가 카밀라는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네. 아들은 이제 생이라는 삶으로 이제 또 나오게 되잖아요. 암으로의. 그러니까 이게 윤회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뭔가 죽음이란 게 감각, 본능, 세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생사는 어. 죽었다가 살았다가 태어났다가 네. 다시 늙어가고 죽어가고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게 두 세계의 종적인 테두리를 넘어서서 네. 뭔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진리가 있다는 걸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랜 애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해요. 네. 네. 이 아들은 좀 확실히 아버지랑 다르죠, 시타르타. 근데 완전 달라요. 네, 완전.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어. 응석바지. 기업만 받으면 부자로 자라다가 이제 그냥 어머니까지 없고 또 이제 오두막에서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환경에 따라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게 이제 아이는 너무 이제 귀하게 자랐잖아요. 네. 거의 부자니까 부잣집 네. 아들이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시다르타가 하는 행동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너무 이게 불필요해 보이고.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갑자기 가난해졌잖아요. 막. 그리고 아들은 또 여기서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아무 말 없이 시타르타 기다려주는데 아들의 그 단점이라고 하죠. 기다릴 줄, 아들은 맞아. 달라요, 아버지랑. 기다릴 줄 모르고, 사색할 줄 모르고, 단식할 줄 몰라요. 그래도 뭔가 아들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시다르타가 뭔가 사랑해? 네. 또 다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들에 대한. 시타르타가 그 전에 그 카말라랑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시타르타는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좋아했잖아요. 사랑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받는 그런 존재였고 쉽게 사랑을 얻었어. 그리고 사랑의 단면만 보고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들이 킴으로 인해서 사랑 안에 있는 그 고통, 절망, 그 번뇌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고뇌가 찾아오죠, 맞죠? 네. 그걸 눈치챈 바주데바가 조용히 오라 해가지고 아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은 물끼리 어울리고 싶어하고 청춘은 청춘끼리 어울리고 싶어하는 법이라며 아들을 놓아주라고 넌지시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시타르타도 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수많은 경전을 읽고 깨우침을 얻었던 사람인데 이제 깨닫는 거죠. 글로 아는 거랑 마음으로 아는 게 다르다는 알 때 거를 됐지, 그래. 늦게 알았어 이분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잖아요. 바주데바 당신은 역시 나의 마음을 안다고. 근데 그렇게 놓아주는 게 쉽지 않다고.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게 대단했던 시타르타가 아들을 못 낳아요. 진짜 생각보다 더 못 놓는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면. 나는 이 바주데바가 하는 말들이 헬세가 듣고 싶었 말이 아니었을까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원하는 대로 좀 놔둬라. 근데 헬세 본인도 자기 아들에게 또 이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헬세 자식한테 하는 이야기는 좀 못 찾았고 막내 아들이 아팠는데 그때 부인까지 아프니까 정신병 찾아왔다는 거 보면은 그 모든 게 고통으로 좀 스트레스로 다가왔나 봐요 한꺼번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시타르타와 시타르타의 아들은 서로에게 족쇄가 되는 것 같아요. 라훌라. 예, 라울라네, 진짜? 그 붓다의 아들 라울라처럼 뭔가 둘이는 이렇게 같이 있으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주데바가 그거를 이제 선지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놓아주라고 한 것 같아요. 더 잡아두지 않고. 근데 시타르타는 계속 걱정해요. 얘의 윤회가 고통일까봐. 나 이제 아들 윤회까지 걱정해준 아버지. 아버지 클라스 후덜덜. 진짜 이 윤회가 그 고통의 고리로 계속 굴레에 속박될까봐 계속 걱정하는데. 그렇죠. 근데 바주데바는 이 굴레까지 어떻게 이 마음대로 되냐고. 그렇죠. 자기 굴레도 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타인이 해줄 순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질이 폭발해가지고 땔감 주워오라고 시켰는데 그 아빠는 안 하고 당신이나 해라고 하고. 야, 제대로 나오죠. 이거 뭔가 패륜적인 느낌인데. 네, 뭐 밖으로 던지지 않나요? 맞아요. 던지고 또 그 아버지한테 당신이 10번 우리 엄마의 뭐 정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안 하고 당신이 정부여도 나는 뭐 안 받아주고 뭐 해도 안 받아줄 거라고 해서 다 충격받아. 바주데바도. 그냥 너무 잘해주면 안 돼. 오냐오냐키 이러니까. 묶어놔. 그것도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리 잘해줘도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그 반대로 그 시타르타의 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그렇게 놓아줬다는 것 보통 자체가. 당금인데. 카말라도 놓아줬잖아요.
이때까지 시타르타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다 그러니까. 놓아줬어요. 사랑하는, 왜냐면 사랑하니까. 말없이 떠났는데. 그쵸. 그냥 무조건 다 챙겨주고 수발 들어주고 이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헌신인데 지금 시타르타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네. 솔직히 사람 풀면 금방 찾을 텐데 또 숲속에서 잠들었잖아요. 네. 바로 모셔올 수도 있어요. 그 결국 아들이 이제 네. 사라지잖아요. 네. 도망가요. 그것도 뗏목을 따로 주도 못하게 뗏목 노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돈도 다 훔쳐. 바구니 2개. 그러니까. 아, 근데 가려면 돈 가져가야지. 아니, 저는 여기서 뭔가 대단하다. 아들이 이게 굉장히 영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좀 아들한테 공감 많이 갔어요. 탈출하고 싶었을 거야. 음. 자기는 우리가 감옥 같지 않았을까요? 미치겠는 거지. 그렇죠. 그치. 그래서 역시 시타르타도 만만찮게 바주데바랑 뗏목을 또 만들어가지고 바로 만들어서 진짜 쫓아가. 썰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 진짜 대단하게. 이쯤 되면 포기하려 나는 했는데. 진짜 포기할 줄 알았는데. 노도 없잖아요. 바주데바 말처럼 노를 왜 만드냐고 하니까 가면 없을 거라고 확인 사살을 꼭 해봐야 아냐고 이렇게 하는데 갔는데 확실히 노도 없는데도 쫓아가잖아요. 진짜 바주대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끼 들고 가잖아요. 딱 보니까 제가 이미 갈 거고 바주대바 맞죠? 네, 맞아요. 왜 챙기냐고 하는데 왜 챙기냐고 하니까 분명히 놓버렸을 거라고 걔는. 선택했을 거야. 야, 그러니까 이 둘의 캐릭터의 성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바주대바가. 성질이 장난 아닌 두 부자를. 맞아요. 그렇게 시타르타가 이제 아들을 찾으러 가다가 옛날 카말라의 소유였던 그 아름다운 정원 입구에 도착해요. 거기서 뭔가 또 깨닫게 되죠. 네. 확확 지나친 옛날 시절이. 거기서 이제 자신의 지나온 날을 떠올리면서 앉아서 이제 공의 상태에 빠져들어갔다고 나오거든요. 네. 영상. 공이 우리가 아는 그런 명상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옴으로 자신을 가득 채운다고 이렇게 나오죠. 비우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해탈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바주대바가 이제 데리러 오잖아요. 어. 그 바나나 한 개씩 나눠 먹고 꿀맛.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거 보면은 바주대바가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별말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시타르타가 이때까지 본인의 경지와 걸맞지 않은 아주 어떻게 보면 누추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참지 못하고. 네. 그냥 가만히 들어만 주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 심지어 조용히 와서 어깨를 네, 탁 맞아요. 야 시타르타 이게 아니고 어. 집에 가자 이게 아니고. 막, 너 그러지 마라,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그냥 마음껏 하게 두고 보고 가만히 기다려주고. 스스로 알게 해.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동물이 실제로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생각만으로는 절대 깨우치지 못하고 네.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뭐 깨닫게 되는 그런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임할 때 있잖아요. 네. 한 분이 강의 약간 속세와 구별짓는 경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공감이 좀 됐어요. 맞아요. 숲으로 뛰어가면 카말라 저건 나오고 옛날 그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감옥 같았겠어요. 본인은 지금 이게 본인 세상이 아닌데 다른 세상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기만 있다가는 아빠랑 배 끌게 생겼어. 그치. 아빠는 어느 경제에 이뤘으니까 강도 보이고 바주대바의 위대함도 보이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 강만 건너면은 파리 피플인데. 그래, 자기도 다 겪어놓고 자기 다 즐길 거 다 즐겨놓고는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가 완전 깨닫잖아요. 자기가 어린애라고 생각했던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 이런 느끼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무한한 업적을 이루고 그것 때문에 여행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무한한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을 알겠다고 인정해요, 현생을. 맞아요. 그 현생의 그런 인간들이 느끼는 그런 욕망, 질투, 슬픔, 사랑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고 유치한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욕구.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인간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세상에 대한 고통 그런 게 세상과 나의 고통이라는 게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원인가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를 깨달은 것 같거든요. 뭔가 우리가 혼란한 세상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혼란한 세상사에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 자신한테 있다는 거죠. 네. 카미가 생각나지 않나요? 모든 게 이어지네요.
정말. 시지프시나 생각나네요. 이방인도 생각나고.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느냐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데 결론은 그거야. 세상은 부조리하다. 보통. 세상은 보통이다. 그 이제 조롱하던 사람들이 네. 자기도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인이랑 동등한 입장. 그쵸. 이런 거 그런 말 있잖아. 일상의 영웅들. 그렇죠? 어. 꼭 되게 특별한 사람만이 현인이 아니라 모두 각자 자기만의 철학과 깨달음이 있다는 거. 그렇죠. 뭔가 세속적인 삶을 살더라도 그쵸.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하나의 수행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각자. 일상이랑 동떨어진 어떤 철학을 찾는 것보다. 그렇죠. 그 배 타면은 계속 뭐 자식을 데리고 탄 부모들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쯤 되면 끝낼 줄 알았는데 또 부러워요.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지내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한 거에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좀 못 참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자기 잘난 줄만 알았던 사람인데 이번에 정말 아들로 인해서 바닥을 친 썩지 않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최초의 존재인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나 싫다고 떠난 거잖아요. 나 그래서 아들 얘기가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면 건넜는데 아들이 약 언뜻 보일 줄 알았는데 이제 아들 얘기가 아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강을 건넜는데 강물의 비웃음을 또 듣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역지사지인가 이거? 그렇죠. 이제서야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고 부모 마음이라나. 그래, 밤새도록 고집스럽게, 입 튀어나와가지고, 팔짱 끼고. 고집 부리가지고, 아빠 마음, 아빠 산설치게 했던 게 이제 생각나는 거.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철들었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철들었어. 이제 철들었네. 그리고 옛날에 중간 보면은 일부에선가 자기는 다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고 뭐 이런 내용을 되게 칼처럼 그렇죠. 단칼에 딱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내리사랑인 것 같아. 사랑이. 평생 아버지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아빠 떠올리면서 오두막으로 돌아와요. 어떡해. 바주대바 앉혀놓고 또 고백하고 참회하고 붙잡고 이야기 시작이야. 살아온 날. 맞아. 이거 약간 뒤에 종기 생길 듯. 저기 뭐지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주대바가 뭔가 들어주는 목사 역할이고 그러네. 나 그런 생각 못했어. 그니까요. 자신의 죄를 막 참여하는 거예요. 귀에 닦지 않겠어. 참회하고 붙잡고 계속 얘기하는데 역시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냥 별말 없이 심정을 다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내요. 눈빛. 맞아. 동양 철학은 눈빛이 다 해. 말 안 해도 아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말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강물의 소리를 들으러 가요. 사이좋게. 아니 모든 답은 그냥 강물에 있으니까 강물로 다 데리고 가는 거 같아요. 조용히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 이런 게 매력 아니에요. 서양인들이 동양 철학의 매력을 느끼는 게 서양 철학은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뭔가- 동양 철학은 그냥 옴을 말했다, 강물을 둘이 보러 갔다, 눈빛이 뭐 자비로 왔다 이렇게 하도 다들 오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라는 건데 이래서 나중에 고민한테 하는 말이 그런가? 나 갑자기 느낌이 왔어. 말로써 표현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바주대바한테 배운 거네. 그렇죠. 배운 거죠.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그냥 말로서는 스스로 계속 깨쳤다고 생각했어. 나도. 해세가 이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말로서는 가르침을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요. 변질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바주대바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강물로 데려가서 알아서 느끼라고 했나 보다. 맞아. 그러면서 이제 다 깨달았고 시타르타의 몸으로 막 빛으로 가득하니까 이 순간을 기다렸다면서 이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바주대바가. 맞아요. 여기서 좀 의아했어. 여기서 보내달라는 게 뭔가 바주대바가 신이라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안 고타마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이 현신이죠, 고타마에. 그래서 지금 시타르타한테 필요한 거는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듣는 것의 중요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보면은 시타르타가 남한테 깨우침 얻는 거 싫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면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깨달아요, 항상. 그렇죠. 또 오래 살았어 바주대바가. 바주대바 많이 참았지. 아들도 키우고 셋이서 키우고 또 막. 너무. 그리고 카말라 죽었을 때도
그거 다주대바가 땔감 구하러 가자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화장했던 곳도 가르쳐주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계획도 다 짜주고 장례 서비스 해주고 그 아들 아빠 생각하면서 오두막으로 터덜터덜 걸어서 잠자잖아요. 그때도 야자윤가 들고 오잖아. 맞아. 많이 챙겨줬어.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바주대바도 더 깨달았나봐요. 네. 환한 빛을 바라면서 숲으로 가요. 작별하고. 네, 맞아요. 아우라가 나오고. 나는 이 생각도 했는데 얘가 신인데 약간 신 많잖아요. 그 신인데 인간인 거를 이렇게 약간 시타르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강의 신 이런 거.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이제 그걸 숨기고 있다가 이제 때가 왔다 하니까 빛을 바라면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느낌?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 가버리네 그냥. 자기가 안 가면 얘네가 가. 이제 필요할 때 다들 편하게, 이제 시타르트 편하게 해주는 거죠. 예, 이제 자기는. 가라고 하니까 간 거 아니야? 그치, 자기는 아들 가고 싶다는데 그렇게 안 보내주는데 주변 사람들은 알아서 때가 되면 떠나주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죠. 만남이 있으면 작별이 있는 거고. 오,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우리가 완전히 잊고 있던 고빈다가 아니, 등장해요. 고빈다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줄은 나는. 그러니까. 끝에서, 아니, 이렇게 잘추 나올지 몰랐어. 나는 처음에 이따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 심지어 마지막 챕터 제목이 고민다잖아요. 맞아. 할애했어 모든 걸. 근데 소제목들이 보면은 그 시타르타한테 깨우침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제목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고빈다가 마지막 인물이죠. 여기서 고빈다는 초반에 쇼언이 말한 대로 우리처럼 여전히 자기만의 가르침을 알지 못해서 생의 비밀의 열쇠가 스스로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타인한테서 배워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네. 노년에도. 그렇죠. 아직은 뭔가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 네. 그러니까 승려들이랑도 계속 지내지 않나요? 그렇죠. 계속 거의 넘버원 승려 중에서 그냥 탑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또 뱃사공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쵸. 한번 만나볼까 또 욕구. 그쵸. 가르침 아니야. 또 이제 또 욕구가 솟아 강의 들으러 가는 거죠, 이제 또. 근데 진짜. 그래서 또 오잖아요. 순례길 오르기 전에. 네, 맞아요. 한번 들렀어. 근데 또 못 알아봐. 아니,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너무 훅훅 바뀌었어, 인간이. 아니면 약간 고빈다가 그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엄청 사람 잘 기억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니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겉모습만 보고 얼굴 자세히 안 봐. 그렇지.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판단하기 때문에. 맨날 저 자세인 거 아니에요? 아까 사람의 깨달음은 저 자세, 겸손. 그런가? 그러면서 또 구걸해. 또 강의 하나 달라고. 네, 한 말씀 들려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소설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근데 이때도 똑같은 트릭 쓰잖아요. 안 가르쳐주고 자기 누군지. 아니, 그렇게 말 많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제 배를 좀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시타르타는 목표에 급급한 나머지 바로 당신의 눈앞에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 아니, 자꾸 고빈다만 만나면. 보지 못하고 있다고 또 현자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시타르타임을 넌지시 알리잖아요. 네. 놀라는 걸 즐기나? 그런 것 같아요. 나름 친구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이거지. 근데 장치가 있는 것 같은 게 항상 고빈다가 시타르타를 만나러 갔을 때는 시타르타가 뭔가를 깨달은 후예요. 네.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이만큼 뭔가 와, 깨달았다는 거를 고빈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이 책에서. 같은 길을 동시에 갔으니까 맞죠? 사문도 동시에 만나러 떠났고 그렇죠. 그 고타마 만나기 전까지 계속 함께 그렇죠. 했고 이제 이후에 각자의 시간인데 어쨌든 같은 나이에 같은 선상을 달리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둘 다 수행자지만은 뭔가 같은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다른 길을 간 갔죠. 그런 이제 모습이잖아요. 그 다른 길을 가니까 오두막에서 함께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고빈다가 머뭇거리며 물어봐요. 어떻게 참았나 몰라 밤에. 어떤 교리를 갖고 있으며 추종하는 믿음이나 지식이 있냐고 시타르타 한마디만 해줘 하죠. 이런 거 보면은 교리 수집가. 아니 그런 거보다는 고빈다는 뭔가 기득 종교를 종교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하면 기득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리 믿음. 그리고 믿음, 진리 이런 거를 뭔가 구체화돼서 자기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걸 알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열반에 들 때 있잖아요. 그 부처가 이렇게 누워서 그 열반에 돌아가실 때 이 자기만의 길을 가라고 하잖아요, 제자들한테. 네. 근데 이런 애들이 꼭 남아서 이제 경전을 쓰는 거지. 모여가, 야 모여봐, 그때 부처가 뭐라 했지 이러면서. 그렇죠. 기독교 성경도 그 후에 밑에 그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적었던 예.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가지고 수집했어, 교리 수집. 그래서 약간 변질된 건가? 그러지, 말로 말로 나오면, 써서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응. 하긴 맞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 전쟁도 막 일어나고. 해석이 또 달라지니까 음. 그 안에서도 싸우고. 맞아요. 근데 이제 시타르타는 이제 고비나가 그렇게 가르쳐 달라니까 이제 고행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부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게 되었다고 이제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느꼈다고 하죠. 네. 이제 고빈자는 안 믿어요. 그렇죠. 어떻게 믿겠어? 자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길만 팠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배웠다는 것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맨날 수업 들었는데. 그래서 계속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야기해달래. 네. 대단하잖아. 근데 배움에 대한 열정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타르타가 여기서 일침을 날리죠. 예. 지혜라는 건 아무리 현인이 전달하더라도 일단 전달되면은 언제나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는 법이다. 야, 진짜 크게 깨달았고, 끝장나게 깨달았네. 네. 가르침으로써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죠. 우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고빈다가 원하는 문장? 고빈다가 어떤 문장을 말해달라고 하잖아요. 딱 알아들을 수 있게. 명료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진리에 도달했던 과정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다 제각각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심장과 몸으로 직접 느끼지를 못하고 말이라는 이렇게 쉬운 단어로 들으려고만 하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자기도 신났어. 고빈다 만나서. 그래가지고 계속 아는 어릴 때처럼 지혜를 말하고 가르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든 진리는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 진리이다. 하면서 진리 전파. 네, 갑자기. 하는데 이제 시타르타 계속 모터 달았죠. 네. 참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데 모든 이는 죄인이며 모두의 내면에는 부처가 깃들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네. 이게 네. 원래 그 불가에서 말하는 그 교리 아닌가요? 교리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내 안에 부처 모든 네, 그렇죠. 모든 자들한테 부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바라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절정이 있지 않나요? 돌멩이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가지고 막 설명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돌멩이는 돌멩이고 뭐 이게 다음에 흙이 될 수 있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강물의 흐름이랑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있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든 일단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 즉시 본래의 참뜻이 언제나 약간 달라져 버리게 되고 네. 약간 불순물이 섞여 변조되어 버리고 약간 어리석게 되어 버린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두 번째로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마저 매우 좋은 일이며 마음에 쏙 든다고 얘기하는데 저 마음에 들어요. 이 말로 표현해내거나 이러면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근데 고빈다는 자네 무슨 이유로 돌멩이 이야기를 했냐고요. 실컷 얘기했는데 이거 꽤 분량 있어요. 그렇잖아. 돌멩이 얘기하는데 꽤 2장 넘어가요 거의. 근데 무슨 이유로 또 돌멩이 했냐고 해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진짜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게 현인이 정말 장황하게 본인의 교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생들은 엉뚱하게 알아듣잖아요. 왜냐면 말이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말을 해줘봤자 못 알아듣는 거야. 정말 그 의미를, 진리를. 그 진리 너머를 못 파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비자는 이미 돌멩이에 꽂혔거든. 그리고 바주대바는 그걸 아니까 듣고 맞아. 강물로 데려가. 맞아. 강물로 데려가지 그냥. 조용히 그루터기. 바주대바만 못 가네, 지금.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다만 열반이라는 단어만이 존재할 뿐이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빈다는 그것도 하나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메르소.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세계는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상징 세계라는 거예요. 뭔가로 규정되어 있는 거. 그거는 원래 본질적이고 원래
참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정해놓은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깊은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뭐 돌멩이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고민다 이제 우리 중생은 그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쵸. 예, 우리는 진짜 만지고 듣고 느끼고 그런 사물이라는 거라고 느끼는데 세상을 그게 네. 허상이라고 하니까 네. 거기서 좀 뭔가 혼란함이 오는 것 같아요. 고민다가. 예, 진짜 고빈다는 생각이 많네. 옛날 시타르타처럼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 맞죠? 현실인지 너무 고행을 많이 해서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세상 만사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시타르타는 그런 건 역시 자신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가상이면 그 자신도 가상적 존재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이미 범접할 수가 없어. 깨달았어요. 아, 이제 점점 뭔가 부처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절정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하는 마음과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야. 저는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어. 이게 만약에 그 시타르타가 그 앞에 과정들도 물론 다 그 중요한 과정들이었지만 그 바주데바한테 라암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심하고.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나만 알던 사람이.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쏟으니까 이제 비로소 보이는 거죠. 본인이 이제 욕망을 깨우치고 그것이 다 의미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강과 그 뱃사궁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듣는 법을 깨닫고 나니까 듣는 것의 소중함, 일상의 그런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삶의 비밀들 같은 것들이 이제 비로소 보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사랑이 없으면은 깨달음도 없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 게 이제 뭐 세상과 나를 사랑하고 뭐 네. 자연을 사랑하고 그쵸. 뭐 부모, 친구 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랑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자애심 그쵸.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막 나한테만 관심을 가지거나 되게 큰 사상한테만 관심을 가지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업신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랑과 관심으로 주변을 지켜보면은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타르타는 존경하게 되고. 뭐 이전까지는 계속 뭔가 불신했잖아요. 조롱하고. 네, 조롱하고. 근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예전에 자기가 어디 공간에, 그러니까 약간 고빈다가 말하는 가상의 어딘가에 있고, 그거를 약간 언제든 이 현생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지금 말하는 거는 현생을 사는 거죠, 현생. 현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을 그렇죠. 설파하고 있어. 맞아요. 저는 이래서 햇새가 좋아요. 감동적이다. 이 햇새가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 저는. 역시. 항상 뭔가 교훈을 준다고 해야 되나 가르침을 준다 해야 그것도 되나. 있는데 인간애가 있어. 아 맞아요. 인류애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사랑의 네. 세상에 대한 사랑 같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나오는 느끼는 것이 있는데 헬스책은 모두가 다 덜 아팠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나한테 와닿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이 중간중간 되게 현실과 가상을 뛰어넘고 되게 난해할 때도 있는데 그 만약에 힘들게 읽고 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마음이라는 거 있죠. 되게 많이 남아요. 따뜻하게 다가와 나한테. 뭔가 나를 치유해주는 느낌. 맞아요. 게르만 사과한다. 근데 이거 한참 얘기했잖아요. 그 고빈다는 알았어, 알겠는데 세조는 세속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얽매이는 것을 금하셨어. 아 하고 역시 얘기해. 뭔가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대단해. 배운 대로 썰 풀잖아요. 딱 배운 대로. 근데 사실은 앞에 보면은 세존도 그 속세에서 더 놀아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완전 왕따처럼 당하고 좀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진짜 옛날 선인들이 그런 것들을 싹 지우고 제자들은 그래도 좋은 것만 탁 얘기를 하잖아요. 왜곡을 시켜 항상.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네 사상의 일부를 말해주어 고마워. 부분적으로 특이한 사상들이어서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러나 잘 지내하고 인사하지만 속으로 괴리를 느끼잖아요. 만나서 좋은데 참 별난 개짜다. 이제 개짜라고 해. 뭔가 더
뜯어낼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죠. 이상한 매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더 물어봐요. 한마디만 더 들려달라고. 나 여기에 크크크크 넣었어. 아니, 집착이 장난 아니잖아요. 돌멩이 이야기 실컷하고도 원점 돌아갔는데 또 해달래. 아, 너무 재밌어. 진짜 실제로 있는 인물 같이 느껴져. 근데 여기 있잖아요. 바주대바가 강으로 데려갔듯이 그 이야기 다 듣고 응. 나서 얘도 비슷한 행동이에요. 가까이 와서 자신의 이마에 입을 맞춰보고. 아니, 시타르타 입 맞추는 거 너무 좋아. 필살기! 필살기! 뭐만 하면 입을 맞춰. 많이 배웠거든. 뭘 배워? 많은 것들. 아, 진짜.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입을 맞추죠? 네. 근데 고민다가. 완전 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모든 걸 느끼잖아요. 그 생의 탄생과 죽음과 그 싸우는 거, 도둑질, 술 먹고 난리 부리는 거, 인간 군상 모든 것을 뭔가 환상적이게 탁 나타나죠? 생명 탄생. 왜 안 나오나 했다 이런 거. 아, 진짜 동양처럼 진짜 끝장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는 뭐다 결론 안 내고 그냥 그 형상으로 모든 걸 표현해 버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특히 헬스가 형상으로 이제 막 절정인 부분 있잖아요. 어. 지면 많이 할애하는 거. 응. 그 나 이거 보면서 많이 참았다 싶었어. 헬스가 고민다의 스포들이 아 진짜 많이 참았다. 그 절정 부분 있잖아요. 맞아, 맞아. 약만 하는 거 나오고 막 자동차 지나는데 쏘아 죽이고 막 어. 약간 이게 뭐야 이거? 아, 지금 황해 1위 이야기 네. 중입니다. 진짜야 가짜야고 데미안도 전쟁에서 만났는데 네. 아니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맞아. 헷갈리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참았나 싶었는데 제 역시 영화로 만들고 싶은 부분들이야, 그런 거는. 네 이게 막 확 터져요. 뭔가 진짜 깨달음을. 몽환적이라 해야 되나? 그런 정신없는 부분들을 글로 푸는 것도 진짜 대단해.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생명체 잉태시키고 서로 간에 수천 가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현실을 막 보여주잖아요. 현생에 네. 일어나는 네. 그 인간 군상이 딱 보고 나니까 네. 깨고 나니까 시타르타의 미소 짓는 얼굴이 부처 고타마의 미소와 다르지 않다고 네. 생각해요. 이제 시타르타가 진정한 뭔가 붓다가 된 느낌? 그런 게 들어요. 예. 근데 이것도 고빈다가 인정한 거라서 인정 빨라. 그러면서 이제 큰 절을 올리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열렬한 사랑의 감정, 존경의 감정이 샘솟아서 근데 진짜 이거 보면 끝까지 고빈다는 끝까지 이래요. 자기가 배웠던 사람이라고 생각 동일시 여기니까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그런데 끝까지 결국에 제자로만 계속 남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무언가를 깨우쳐서 이제 지금 시타르타는 스스로 깨우쳐서 본인이 이렇게 붓다가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빈다는 그러지 못하잖아.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냥 네. 좋은 깨우침 얻어서 이 사람 또 나아가 내가 존경한 또 새로운 분을 찾았다. 약간 새로운 사상. 이렇달까?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타르타 나도 나만의 길을 가겠다. 그쵸 그래야 되는데 순례길에 오르지 않겠다. 근데 무릎 꿇고 큰절 올리고 울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는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타르타에게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다. 라는 것으로 끝나요. 여전히 추종자의 삶을 사네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절을 올리고 나도 받아주게 시타르타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바주데바 마음을 알게 돼. 그럼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바주데바의 자기 키울 때 심정까지 알게 되는 그래 거예요. 바주대박 키웠어. 그러면은 완전 깨닫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숲으로 가겠지. 그것도 그렇고 지금 고빈다는 너무 쉽게 뭐든 쉽게 얻어가려 그래. 그쵸? 한마디만 해주게. 그래서 근데 말도 얻어가려. 어떻게 보면 시타르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빈다를 만나면서 자기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더 진전시키고 고빈다도 이용당했어. 원래 가르치면서 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것도 같아요. 있는 진정한 깨달음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정말로 그 부처가 된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끝이었어요. 저희 이렇게 해서 제일 끝이 나네요. 이상하게 우리 시타르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고빈다로 끝이 내버렸어, 지금. 그래서 제가 약간 중심 잡았잖아요. 둘이 자꾸 고빈다 얘기하길래 이게 우리도 고빈다가 중심이 아닌데 우리도 중생이야, 지금 고빈다한테 꽂혀가지고. 고빈다가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긴 한데 계속 결국 같은 중생이라서 느끼는 게 같나 봐. 맞아. 중생인가 봐. 그러니까 뭔가 시타르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내 삶의 지향점이 진정으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만 알 수 있지.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뭐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경험과 삶에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인생의 진리라는 거? 라는 거는 자기 삶에 충실하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자기 삶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죠. 이꼴 고통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고통의 윤회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끊지? 곧 수도세 깨달아야 나오는데 돼요. 고지서. 아, 난 미물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다른 분들은 이거 책 이제 읽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마무리까지 읽으시면서? 저 사실 첫 번째는 모임 때문에 급하게 읽었는데 두 번째는 발대본 만들어야 돼서 다시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읽으면서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해라기보다는 계속 그 고민하는 말에 꽂혀가지고 한마디만 해주게 시타르타 이런 거에 꽂혀서 좀 많이 피식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입맞춤하면서 모든 세계가 막 미친 듯이 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장을 할애하지는 않았지만 헤세가 나름 쓰면서 그 시타르타니까 나름 광기 자제한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만 좀 더 써야지. 경건하게 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쓰면서 헤르만 헤세한테 또 한 번 더 빠져든 것 같아요. 대단해요. 이 마음도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이상하게 다른 책을 읽고 나면은 막 마음속이 불안해지고 조금 그런 게 있는데 헤세 책을 읽고 나면 마음이 풍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진짜 마음의 양식. 네, 진짜. 저는 헬세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더 깊게 남는다고 해야 되나? 그게 또 유난히 또 석가의 삶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네. 책이라서 그런가 확실히 뭔가 더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낀 게 감히 석가모니의 삶이잖아요. 네. 그 삶을 자신의 작품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그것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관통하는 이야기를 붓다의 삶에 빗대어가지고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불 풀어내다니. 응. 또 항해의 1위를 보면서 이건 미친 글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타르트를 보면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거 쓰면서도 다음 거 생각했나봐. 그렇죠. 오, 내가 광기 절정을 보여주지. 이제 이 조금 광기를 또 제압하면서. 좀 더 정갈해지게. 네. 너무 좋았어. 그래서 데미안도 다시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몇 달 전에 작년인가 데미안을 새로 시도하려고 읽었는데 좀 무서웠어요. 진짜 저는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그거 청소년기 읽을 책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막 읽으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막 이렇게 아프라삭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되게 억울하고 장난 아니에요. 무서워요. 보면은 수레바퀴 아래에서도 무서워요. 데미안도 견문색 써요. 태양색. 진짜. 선생님 눈빛으로 제압해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왜 뭐 이렇게 지나가 그냥 뭐 안 시키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거 청소년기 읽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알 깨고 나오라고? 무서운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 책으로. 그래서 그냥 선정한 것 학생들이 같아요. 나와서 그런가? 초반에 읽다가 덮었어요. 되게 공포감이 엄습해서 분위기가 되게 공포해요. 왜냐면 다시 읽으니까 데미안이 되게 이상해. 무서워 갑자기. 섬뜩한 애 있잖아요. 나 무서워. 그런 분위기여서 읽다가 덮었어요. 이게 그런 책이었나? 나 이러면서. 무서워 그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고전 문학의 뭔가 매력이라 생각하는 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읽었을 때랑 내가 삶의 경험과 체험을 하고 조금 더 나이를 들어서 읽었을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고전 문학은 너무 어릴 때 읽기보다는 내가 삶이 좀 더 원숙해지고 많은 경험을 한 다음에 읽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깊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카미도 그렇고 헤르만 헤스도 그렇고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조금 약간 엉뚱한데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전에는 그 약간 전쟁이라고 하면은 조금 먼 얘기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후 세대의 그런 이야기 이런 거 우리 교과서 많이 배웠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좀 어두침침하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근데 이제 헤르만 헤세도 저 1차 대전 겪고 난 다음이고 그 카미는 1, 2차 대전 다 겪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왔던 이 소설들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을 느끼고 그 안에서 제정신 차리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신줄 잡으려고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일본도 난리였다 아니에요? 물에 팔아 해가지고 거기에 다자이 오사무랑 막 있대요. 술 먹고 난동 부리는 거 막 이런 거.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성을 굉장히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명이 굉장히 경시되고 살상이 난무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깊은 고뇌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여기서 모든 사상이 또 다 탄생해요. 사람을 선동질하기 위해서. 저 뭔가 어떻게 보면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니요, 그 말 너무 잔인한 거 잔인하긴 하지만은 뭐 과학 기술 같은 것도 그렇고 역병이나 이런 거. 예. 그러니까 큰 재앙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거기서 시련, 예, 반성을 하게 되는 되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 이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고전 문학이 그런 매력이 아닐까? 그런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뇌들이 저 책장에 꽂혀 있네요. 가득하네요. 그런 전후 세대를 겪은 분들은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삶이란 덧없음이라 이런 거. 저 요즘 이것 때문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고 있어요. 미드. 전쟁 일어나면 안 돼. 갑자기 우리 전쟁. 갑자기 반전주의로 갑자기. 미드 전쟁 교과서. 네. 오늘도 완독했네요. 네. 그쵸. 우리 완독 모임. 저 진짜 깨닫고 많이 가네요. 덕분에. 네, 맞아요. 그냥 혼자 읽었을 때보다 또 독서 모임 한번 했을 때 또 다르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더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엄청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렇죠. 울면서. 아니, 특히 여기 앞에 이제 황희 씨랑 바지 사장님께서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하세요. 시원도 열심히 해요. 아, 저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요. 이거 다 써왔어, 수기로. 맞아. 시원은 근데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해. 맞아요. 아니. 나는 좀 약간 그냥 날림이거든요. 닥치면. 우리 오늘 서로 칭찬하는 타임인가요? 오래 가자고. 아, 그러네요. 또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해서 또 얘기를 하니까 햇새의 그 마음이 제 가슴속에 확 더 와닿네요. 네. 뭔가 오. 충만해진 기분이야. 은총으로 빛나네, 완전. 불교 문화 배워가지고, 갑자기 은총으로. 은총으로. 오. 그 재밌지 않아요? 뱀 나왔어, 뱀. 우리는 모두 시다르타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그렇죠.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 젊은 시절에는 뭔가 계속 세상을 굴복시켜 하고 끊임없이 뭔가 아래로 보고. 자신의 뭔가 이게 욕망을 표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 자아가 너무 커. 맞아.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시간방정. 먹어가면서 세상의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그쵸.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과 세상에 순응하게 되잖아요. 점점. 그쵸. 우리가 순응. 인생이라는 게 그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큰 차이점이란 거는 그런 삶의 비밀을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살아가는 것이랑 그렇죠. 그 삶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알면서 살아가는 거랑 그리고 사람이 본인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약간 그 바닥을 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겪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늘 내 주변에 있는 건데 내가 못 보는 거잖아요. 네. 강도 그렇고 뱃사공도 그렇고 근데 내가 조금 바뀌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낮추다 보면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귀도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당연한 건 없거든요. 뭐든지 연결고리가 있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리 같아요. 그러면 오늘 뭐 별명 지어온 사람 있어요? 이거요? 아무도 안 지어왔죠? 별명? 손댈 게 없어. 별명은 모르겠고 그냥 구절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그냥 정열이라고 비유했을 때 어. 삶의 덧없음을 모르는 거는 그런 정열은 그냥 하나의 욕망인 거예요. 삶이 덧없음을 모르는 거는. 역시 쇼. 근데 세상을 조용히 관망할 줄 알면서 너와 나의 문제를 나눌 줄 알고 아픔과 슬픔을 미소와 사랑으로 교정을 할 수 있고 그런 정열이야말로 진짜 참된 삶이라는 거죠. 오, 마무리 너무 좋은데? 오, 띵언. 오, 완전, 오, 션타르타. 역시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오늘 별명 션타르타라고. 제가 오늘 소개할 때 깨달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전공을 한 거예요. 맞아. 네. 시원의 전공이지. 아니야. 오늘 영상 편집할 아니. 때 전공자래, 나 이게. 항의의 명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상단의 션타르타예요. 자, 어서 마무리하시죠. 네, 오늘도 끝까지 이 긴 저희 잡담 그리고 훌륭한 소설이었죠. 시타르타 끝까지 다 같이 완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책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 제발.